우리 오늘은 등비수열에 극한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교재 24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등비수열에 극한은 항상 공비의 크기가 뭔지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등비수열의 극한은 가장 중요한 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냐 다르냐에 따라서 우리 수열 AN이 초항 A 곱하기 공비 R의 n-1승이고 우리 단 초항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초항이 0이 아닌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R이 1보다 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그러니 A가 양수면 플러스 무한대 또는 A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건 초항이 음수일 때 그런 거예요. 초항이 음수일 때. 자, 다음 두 번째 아래 값이 1일 때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초항 A에 수렴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 경우고요. 왜냐하면 공비 R이 1이니까 모든 항이 A로 다 똑같을 거거든.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AN은 A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얘는 A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다음 R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공비 R의 값이 요 범위에 있으니까 얘는 모든 수열의 항의 값들이 절대값이 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미트 A는 어디에 수렴해? 얘는 0에 수렴한다. 이 경우도 수렴하게 되는 거고. 다음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진동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진동 발산하는 거고요. 플러스 A 또는 마이너스 A가 계속 반복되면서 나올 거니까 얘는 진동 발산하는 거야. 그 다음에 R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역시 얘도 진동 발산하는 거야. 왜 진동 발산?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아니라 얘는 진동 발산하는 거예요. 왜? 절대값이 커지면서 부호가 R이 음수라 이 부호가 왔다 갔다 할 거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저거는 진동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본이야. 등비수열의 극한은 얘가 기본이고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8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81번 문제를 보면 정수 K에 대하여 K는 정수래요. 그 정수 K에 대하여 수열 AN의 일반항을 우리 뭐라고 줬냐면 이렇게 줬어요. AN이 3분의 절대값 K에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줬죠. 여기서 이 얘기를 안 했네. 여기서 A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될 거예요? A가 0이면 초항이 0이면 공비가 뭐든 상관없이 얘는 모든 항이 0이 될 테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 되는 거야. 이것도 역시 수렴하는 거긴 하죠. 자, 어쨌든 다시 81번으로 돌아와서 AN을 이렇게 줬대. 그럼 얘는 초항도 3분의 절대값 K-2이고 공비도 3분의 절대값 K-2인 등비수열인 거잖아요. 근데 이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얘가 수렴하도록 하는 조건은 공비 R, 즉 3분의 절대값 K-2가 공비인 건데 이 공비가 뭐와 뭐 사이에 있으면 돼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수렴하는 거예요. 맞지? 물론 얘는 초항이 0이 되는 경우도 수렴하겠지만 초항이 0이 되는 건 이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0은.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3 여기는 절대값 K 빼기 3이 6 여기도 3을 곱했으니까 3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다 6을 다 더해주면 3 여기는 절대값 K 여기 6을 더했으면 9 이렇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K의 절대값이 3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건 K가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9인 것까지 되는 거겠지. 됐죠? 그래서 K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배니까 12개가 된다?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야. 그래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초항이 뭐가 되든지 0이 되든지 또는 공비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에요. 나중에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에서 요 등호가 빠지는 거가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과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의 차이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등비 급수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그래서 등비 수열은 초항이 0이 되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한다. 여기 세 개.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A가 0일 때 이렇게 수렴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82번 문제 한번 볼까요? 82번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이거야. 잘 봐봐. 수열 4x 빼기 1의 n제곱 수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4x 빼기 1의 n제곱 나누기 밑에가 2의 3n제곱 더하기 3의 2n제곱이에요. 2의 3n제곱 더하기 3의 2n제곱이에요. 됐니? 지성아, 이거 등비 수열이 아니에요? 되게 졸립다. 졸려. 너무 열심히 봤어요. 축제 데미지야? 나? 아 원래 학교에서 좀 자는데. 오늘은 축제 보느라고 못 잤어? 재영아, 이거 등비 수열이 아니에요? 등비 수열 아니죠. 이 자체는 등비 수열은 아니지. 등비 수열로 이루어진 수열이긴 한데 이 자체가 등비 수열은 아니야. 다시 한번 등비 수열이 되려면 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이런 꼴이어야 돼. 초항 곱하기 공비 R의 n-1제곱 이런 꼴이어야 되는데 얘는 전체의 n-1제곱 그러니까 전체의 n제곱 또는 전체의 n-1제곱 이런 꼴이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등비 수열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써먹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됐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얘가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봤거든. 그럼 얘가 수렴하도록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수열 2의 3n승 더하기 3의 2n승 분의 여기는 4x 빼기 2n 제곱이 이게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묻는 거야. 그럼 얘는 등비 수열로 이루어진 수열이니까 나는 이놈의 수렴 발산을 따지려면 되니? 이 공기 아래 절대값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야 되는데 잘 봐봐요. 2의 3n 제곱이야. 그럼 2의 3n 제곱 요놈은 우리 뭘로 살짝 바꿔치기 할 수 있냐면 어차피 지수 법칙에 의하면 얘는 8의 n제곱으로 살짝 바꿔치기 할 수 있을 거고 3의 2n 제곱도 9의 n제곱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지 않니?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여기는 8의 n제곱도 무한대고 9의 n제곱도 무한대가 되지 않아? 됐어? 그러면 나는 4x 빼기 1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값이 수렴하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는 공비가 여러 개니까 공비가 여러 개인 상태로 이게 수렴 발산을 보기가 어렵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비의 절대값이 제일 큰 놈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4x 빼기 1은 크기가 뭔지 모르니까 나는 이놈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눠주느냐? 8과 9 중에는 절대값이 9가 더 크지? 그러니까 9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는 거야. 그럼 이놈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놈은 9분의 8의 n제곱 여기 9n제곱은 9n제곱을 나눠주면 1 분의 여기도 9분의 4x 빼기 1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9분의 8은 더 이상 우리 뭐가 아니야? 절대값 1보다 큰 놈이 아니지? 따라서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 0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분모는 1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분자만 수렴하면 되는 거지. 얘만 수렴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요거 분자 자체는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공비 또는 초항인 9분의 4x 빼기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양변에 9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9, 여기는 4x 빼기 1, 여기는 9를 곱했으니까 9, 거기다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8, 여기는 4x, 여기는 1을 더해주면 10 이렇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 여기는 x, 여기는 4로 나눠주면 2분의 5 이렇게 될 거고, 이때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수 x는 우리 뭐가 가능한 거예요? 마이너스 1, 0, 1, 2까지 몇 개가 된다? 4개가 된다. 그래서 답은 4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요거 자체는 뭐가 아니지만 등비 수열이 아니지만 이거 자체 수열은 등비 수열이 아니지만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얘도 이용하는 거예요. 다음 밑에 83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삼각함수가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삼각함수 많이 잊어버렸을 거라서 같이 한번 해보면, 이번엔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인데 공비랑 초항이 우리 삼각함수로 나와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4분의 k 파이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초항이자 공비가 마이너스 사인 4분의 k 파이니까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초항이자 공비인 마이너스 4분의 사인 k 파이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수렴할 수 있는 거고요. 양면에 마이너스 1을 하나 곱해주면 여기가 1,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곱해주면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여기는 사인 4분의 k 파이, 여기는 1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됐니? 근데 우리 삼각함수는 원래 우리 삼각함수에서 사인 x는 원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값을 갖는 거 아니니? 됐어? 그래서 k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k 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대부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건데, 그럼 얘는 언제 발산을 하는 거냐면 사인 4분의 k 파이가 1일 때 발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다 수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수렴 조건이 사인 4분의 k 파이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는데 사인 4분의 k 파이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경우도 없고 1보다 커지는 경우도 없어요. 따라서 요때 수렴하는 거니까 얘는 사인 4분의 k 파이가 1이 될 때만 발산하는 거지. 그럼 얘가 1이 되는 건 4분의 k 파이가 여기 어떤 값일 때? 2분의 파이, 2분의 5 파이, 2분의 9 파이, 2분의 13 파이 이런 놈일 때 우리 사인 값이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사인 값이 1이 되는 게 2분의 파이, 2분의 5 파이, 2분의 9 파이, 2분의 13 파이, 그 다음 2분의 17 파이 이런 놈일 때 1이 되는 거거든. 따라서 얘랑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근데 k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k가 2일 때와 10일 때 우리 얘가 발산하게 되는 거지. 됐니? 이거일 때 발산하는 거니까 얘가 수렴하도록 하는 10 이하의 자연수 k의 값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수렴하는 우리 1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는 요 두 개를 뺀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8개가 된다. 그래서 답은 8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8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85번 한번 같이 볼까요? 85번도 등비수열이 아닌 형태라서 같이 보자고 하는 거야. 85번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열 여기 루트 16의 n제곱 더하기 a의 n제곱
빼기 4의 n제곱 이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얘는 이 앞에 게 등비수열이 아니고 얘만 등비수열이야. 근데 어쨌든 요거 빼기 요거의 요거가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묻고 있는 거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괄호 열고 루트 16의 n제곱 더하기 a의 n제곱 빼기 4의 n제곱이 괄호를 중괄호로 칠게요. 여기 중괄호 친 거는 수열이라서 그렇게 해놓고 일단 리미트에서는 꼭 중괄호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수렴하도록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야. 그럼 이 극한은 무슨 꼴이겠어요? 보나 마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꼴이지 않을까요? 그럼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근데 루트가 있는 놈은 유리화를 해서 이거의 수렴 발산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얘를 유리화를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위에는 제곱 빼기 제곱이야. 그럼 16의 n제곱 더하기 a의 n제곱에서 4의 n제곱의 제곱은 16의 n제곱이잖아요. 그럼 16의 n제곱이 사라지고 나면 a의 n제곱만 남을 거고 분모는 루트 16의 n제곱 더하기 a의 n제곱 플러스 4의 n제곱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맞죠? 따라서 나는 이놈의 수렴 발산을 따져야 되는 거니까 이놈의 수렴 발산을 따지기 위해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눠주면 좋겠어요?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좋겠지. 여기 16의 n제곱이 밑이 더 절대값이 큰데요? 근데 여기는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이것도 밖으로 끄집어내면 4의 n제곱이랑 똑같은 놈이거든. 그래서 4의 n제곱으로 분자분모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루트 1 플러스 16분의 a의 n제곱 여기는 플러스 1분의 위에는 4분의 a의 n제곱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묻고 있는 거야. a는 자연수래요. 맞죠? 따라서 얘는 경우를 좀 나눠야겠지. 첫 번째 a의 값이 자연수니까 0보다는 크지만 5보다는 작을 때 4보다는 작을 때. 그치? 그러면 이때 준식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0이 될 거야. 왜? a가 0과 4니까 얘도 0이 되는 거고 얘도 0이 되는 거거든. 자, 다음 두 번째 a가 4일 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1n제곱은 n이 무한대로 가도 무조건 1이잖아요. 얘는 0이 되는 거고 그럼 루트 1 더하기 1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때 준식은 어디에 수렴하는 거야? 2분의 1에 수렴하는 거지. 다음 세 번째 a가 뭐보다 커져버리면 4보다 커져버리면 4보다 커지는데 우리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4보다 커진다. 다시 a가 4보다는 커지만 16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0이 되는 거고 얘는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1분의 무한대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 a가 16보다 크면 얘는 1 더하기 무한대 플러스 1분의 무한대가 되는 거고 됐니? 그런데 얘가 빨리 증가하겠어? 얘가 빨리 증가하겠어? 4분의 a가 더 크잖아요? 얘가 더 빨리 증가하는 거지? 그럼 이때도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야. 따라서 얘가 수렴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밖에 없어요? 요 경우만 수렴하게 되는 거지. 따라서 얘가 수렴하도록 하는 a의 값은 1, 2, 3, 4 몇 개? 4개가 이게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 a가 되는 거고 따라서 자연수 a 개수는 4개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이에요. 다음 86번부터 이건 기계적으로 그냥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 우리
차수 비교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몇 개만 해보면 자, 첫 번째 거 86번부터 지금 하는 방식만 얘기해보면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4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 나누기 밑에는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거 전체는 등비수열이 아니지만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눠주냐면 공비의 절대값이 제일 큰 놈의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얘를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지. 나누기 쓸게요. 3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자, 보세요.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3의 n제곱 나눴으니까 4 곱하기 3만 남을 거고 밑에는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3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왜 공비의 절대값이 큰 놈의 n제곱으로 나눴을 거냐면 이렇게 나누는 순간 요 놈은 공비의 절대값 1보다 작게 만들 수 있거든. 근데 공비의 절대값 1보다 작은 놈의 n제곱은 어디에 수렴한다는 걸 알아? 0에 수렴한다는 걸 알잖아. 그럼 나머지는 1분의 4 곱하기 3만 남으니까 얘는 12가 된다.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86, 87, 88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87번은 2분의 1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88번도 3의 n제곱으로 분자 한번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89번도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고요 90번도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91번도 3의 n제곱 92번은 4의 n제곱으로 분자 한번 나눠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야. 93번은 5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고 그래서 몇 번까지 다 똑같은 거냐면 99번까지 다 똑같은 문제예요. 아니 100번도 다를 거 없죠. 100번은 9분의 5의 n제곱이 0에 수렴하는 거니까 100번도 똑같은 얘기예요. 101번, 102번, 103번, 104번, 105번 다 똑같은 얘기야. 넘어가. 자, 그럼 106번 한번 볼까요? 자, 106번은 이거는 이제 조금 응용을 하는 거죠. 같이 풀어봅시다. 이 별표가 칠해져 있는 건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06번은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근데 얘도 똑같아. 별거 아니야.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3n-1 나누기 n 플러스 1이 a에 그럼 우리 수트에서부터 무진장 했잖아요. 얘는 1차분의 1차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의 개수만 남는 거라 1분의 3이니까 이 a가 3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니? 뭐 수트를 배웠는데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가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3의 n 플러스 2제곱 빼기 n 플러스 1 나누기 밑에는 3의 n제곱 빼기 1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얘도 똑같이 분자물 뭘로 나눠주면 돼?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3의 n제곱 나누기 3의 n제곱은 1 마이너스 여기는 3분의 1의 n제곱 혹은 3의 n제곱분의 1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3의 n제곱 나눠주면 3의 제곱 플러스 여기도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공비의 절대값 1보다 작은 놈의 무한대쓰면 다 0으로 수렴한다라고 저쪽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분모엔 1이 남고 분자에는 3의 제곱 9가 남는 거라서 우리 극한값은 9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106번의 답은 5번이에요. 다음 107번도 AN이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대입하고 문제만 풀면 되는 거고요. 108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08번은) 자연수 K에 대하여 우리 AK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분의 6의 n제곱 더하기 1 K분의 6의 n제곱 더하기 1 여기도 K분의 6의 n 플러스 1제곱 요렇게 이거라고 할 때 시그마 K꼴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AK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우리 K의 값의 범위를 가지고 범위를 나눠서 이 공비가 지금 K분의 6인 거잖아. 분모에 있는 등비수열의 공비도 K분의 6인 거고 분자에 있는 등비수열의 공비도 K분의 6이 되는 거니까 저 K분의 6의 값의 범위에 따라 우리는 이 극한값이 얼마가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됐니? 즉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K는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럼 첫 번째 우리 K 값이 0보다는 크지만 뭐보다 작을 때? 6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즉 K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k 값이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라고 하면 k분의 6의 값은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큰 거죠? 그러면 분자분모를 뭐로 나눠주는 거야? k분의 6의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는 ak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뭐가 될 거냐면 1 플러스 여기는 k분의 6의 n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도 그걸로 나눠주면 k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k분의 6의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왜? k분의 6이 1보다 클 거니까. 그럼 여기 k분의 6의 n제곱이 어디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1 얘가 0을 수렴하는 거죠. 그럼 뭐만 남아요? 얘가 k분의 6만 남는 거고. 따라서 양변에 k를 곱해주면 이때는 k 곱하기 ak가 뭐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지. 다음 두 번째 우리 k가 6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k가 6이면 얘도 1이고 얘도 1인 거니까 이때는 ak 값이 뭐가 될 거냐면 ak 값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1의 n제곱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도 1의 n제곱은 그냥 1이니까 얘는 뭐만 남는 거야? 2분의 1 이런만 딱 남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k의 값이 6보다 클 때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여기는 k분의 6이 뭐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1보다 작아지는 거거든. 물론 k의 값은 양수니까 얘는 0보다는 무조건 큰 거야. 그럼 k분의 6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ak는 뭐가 될 거냐면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k분의 6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는 k분의 6의 n제곱인데 k분의 6의 범위가 이렇게 되면 얘도 0을 수렴하고 얘도 0을 수렴하는 거라 이 극한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0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시그마 k꼴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ak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시그마 k꼴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ak. 그러면 1 곱하기 1, k가 1일 때부터 5일 때까지는 6이니까 6이 5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6일 때는 6이고 2분의 6에다가 ak 2분의 1 곱하면 그때는 3이 될 거잖아요. 그 뒤로는 ak 값이 0이니까 다 여기들 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돼? 33?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108번의 답은 33. 자, 쉬는 시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할게요.